여러분들은 평생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며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몸이 알아서 가장 가벼운 적정 체중값을 맞춰 식욕에서 자유롭고 가벼운 삶을 원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은 간헐적 단식, 1일 1식 등을 하던데도 효과가 없거나 더 찌고 폭식과 요요를 경험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가장 최신의 과학적인 다이어트 정보를 기반으로 강박과 음식에서 자유로운 가벼운 적정 체중을 찾고 싶으시다면 지금이야. 눌러. 저는 실제로 간헐적 단식은 1년이 넘도록 일식은 1개월 이상 3번 정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22살 때부터 keto 등 제어 행위를 해왔는데요. 그래도 이 다이어트를 놓을 때마다 식증상은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그 행위는 사라졌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긋지긋하게도 이런 행위가 재발되는 경우는 언제나 같았어요. 1일 1식을 한다거나 무리하게 단식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당연히 요요는 기본이고 후회와 죄책감과 더불어 체중계를 잴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아침에 일부러 화장실을 막 들락날락 거리다가 몸무게를 재곤 했습니다. 결국 체중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간헐적 단식이든 1일 1식이든 어떤 다이어트든 평생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은 간헐적 단식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시간 이상씩은 자동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이 간헐적 단식을 불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심리적으로 이 먹는 행위 자체가 좀 귀찮아지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끼니를 막 잘 챙겨 먹지 않게 되다 보니 공복 시간이 자연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간헐적 단식을 좀 하게 되고 그런 이점을 얻어서 자연스레 또 대사가 더 회복되는 그런 선순환을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크로스핏을 끝낸 한 8시 이후에 간단하게 두유나 단백질 음료를 좀 챙겨 먹고 다음날 오전 10시나 12시쯤 첫 끼를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사실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먹는 시간을 제한해 총 섭취 칼로리량을 줄이는 게 아닌 건강 목적으로 대사나 면역 신경 회복을 위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단식의 짧은 스트레스와 다시 식사를 하는 회복이 대사를 스위치 시키는 데 주목한 것이죠. 하지만 일상적으로 이렇게 긴 공복 시간을 고정해서 계속 지속하게 된다면 오히려 기초 대사량이 내려가고 체중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게 이미 연구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을 연구한 동물 실험에서는 동물들에게 단식이 끝나면 균형적으로 영양을 섭취시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실험실에 갇혀서 단식을 실행하지 않는 이상은 단식 후에 심리적인 자극과 보상 심리로 인해 이렇게 동물들처럼 균형 잡힌 식사를 이상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단식이 끝나면 빵이나 군것질거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단식, 폭식의 악순환 루트를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이거 자체가 습관이 될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저처럼 간헐적 단식을 하면 오히려 요요가 오고 살이 더 찌거나 이런 식장애까지 일으킬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미 폭식이나 구토 등을 하거나 다이어트나 음식에 대한 집착이 심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평소에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고요. 배부름도 잘 느끼지 못하고 먹고 나서 너무 후회가 돼서 한다거나 아니면 과도한 운동으로 보상하는 그런 패턴이 잦습니다. 저도 폭식이 터지면 처음에는 운동으로 이걸 소모하려는 행위를 반복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술자리를 가지면 새벽에 막 투명 줄넘기를 몇천 개씩 하거나 운동장에 뛰러 나가곤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이런 패턴이 잦아지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이 칼로리를 제거하고 싶은 충동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이런 간헐적 단식이나 특정 음식에 대한 제한, 통제하고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강박과 폭식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청소년과 청년 약 3,000명을 분석한 연구에서 간헐적 단식을 실행하면 식장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졌고요. 특히 24시간 이상 단식을 경험할 경우 폭식이나 구토 발병 위험률을 2.3배나 높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완벽주의자 유형입니다. 여러분들도 게으른 완벽주의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해서 관련된 책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보통 일상에서 모와 도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행동이나 식습관, 음식 등을 철저하게 제한하면서 관리를 하다가 이게 쌓이고 쌓여서 갑자기 모든 걸 놓고 막 폭식을 하고 아예 나 자신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시즌에는 그냥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아예 집 밖에 나가지 않거나 인간관계들도 다 손을 놓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이어트를 하고 통제를 잘 하고 있는 관리 시즌에는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그런데 사실 이런 시즌에도 음식을 좋은 음식
나쁜 음식으로 이렇게 식단을 통제하면서 친구를 일부러 안 만나기도 하고 정작 몸무게가 막 1kg만 늘까봐 언제나 전전긍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도 이미 연구로 관찰된 결과 절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 절제 점수 자체가 혹시 예측 임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다 더해 스트레스나 우울이 있으면 이 위험이 배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박적 제한, 폭식 스위치를 가진 사람일수록 간헐적 단식이 실패, 보상, 제한의 사이클을 점점 더 가속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단식 시간을 철저히 지켰어요. 오후 8시부터 금식 시간이라면 다음날 12시까지 이 단식 시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제 주인은 하루 종일 시계에 가 있었고 금식 시간 동안은 제한이 풀리면 뭘 먹지?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종종 못 참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30분이나 1시간씩 일찍 그래도 방울토마토나 아몬드처럼 죄책감을 덜 느끼는 음식들을 먹었어요. 단식할 때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뭐 물이나 소금물, 너무 배고프면 꿀, 에사비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단식을 깨는 음식, 안 깨는 음식 이런 걸 찾아보고 심지어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1일 1식을 할 때는 좀 심각하게 불면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처럼 단식 시간을 정해두고 막 기록하고 철저히 지키면서 오히려 음식에 대한 집착이나 강박에 무의식적으로 빠져들고 있진 않나요? 세 번째는 공복 자극에 예민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배고프면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식사 시간 직전에 고칼로리 음식을 강하게 갈망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이전 다이어트에서 이미 체중을 크게 감량한 경험이 있어서 디폴트 체중값은 높은데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몸이 계속 이 체중값을 복구하기 위해 배고픔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공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이 활성화되자 음식에 대한 쾌감 자체를 높였고요. 과거에 체중을 크게 줄였던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5에서 15% 낮아져서 내가 해당 체중을 복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이 음식에 대한 보상을 과도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줄어든 대사량 탓에 체중이 빠르게 회복되는 걸 넘어서 아예 반등을 하고 살이 더 찌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들에 있는데 억지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된다면 갈망괴물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갈망괴물은 식탐 해방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왜 미련이 남은 연인과 헤어지면 계속 연락하면 안 되는데 연락하고 싶다. 꿈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갈망이 커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단식 기간에 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음식이 계속 떠오르고 심지어 꿈에서도 음식이 계속 나오는 이런 음식 갈망괴물을 점점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에 저항하고 버티면서 그런 저항, 지속순환이 지속될수록 그 자체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죠. 갈망괴물이 점점 더 세질 테니까요. 결국에는 홍수로 불어난 물이 계속 차오르다가 댐을 무너뜨리듯이 저희도 폭식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AI나 로봇이 아니잖아요. 인류가 생겨난 대부분의 시간을 음식 자체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환경에서만 쭉 살아오다가 너무 많은 음식 때문에 생존에 불리한 환경에서 갑자기 살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제한을 하면서 간헐적 단식이나 식단을 통제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일명 소식자들의 영상을 돌려보면서 주변에 어떠한 노력이 없거나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언제나 날씬함을 유지하는 그런 지인들을 관찰했는데요. 실제로 오래 씹고 천천히 먹으면서 조금만 먹고도 수저를 내려놓는 이러한 공통점들을 발견하고 그러한 습관을 저에게 무의식적으로 정착시키려고 몇 개월간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번 씹기로 시작해 꼭꼭 앱을 사용하면서 이 오래 씹는 습관이 무의식이 된 지금은 이렇게 음미하고 천천히 먹는 과학적인 효능인 대사 회복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이 먹는 행위 자체가 좀 귀찮아지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다음 식사 시간까지 간격을 늘려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레 단식 시간을 적어도 12시간 이상씩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습관을 만들면서 음식의 개념이 스트레스 해소나 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먹고 생존하고 그렇게 행복하기 위한 개념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점점 초점을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이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줘야지, 저속노화해야지 이런 식으로 음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먹으려고 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좀 힘들더라도 내일 다시 또 시도하게 되고 운동하게 되고 음식도 조금씩 더 건강하고 내 입맛에 딱 맞는 걸 챙기게 되면서 이렇게 점점 선순환의 사이클을 타게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습관을 정립해 나가고 저절로 간헐적 단식까지 되고 식욕도 안정화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